2024년 2회차 기출문제 자바 코드네요. 체크라는 이름의 메서드 하나가 주어졌고요. 메인 메서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보니까 스태틱, 즉 이 메서드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간 따로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바로 실행 가능한 그런 정적 메서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체크는 string, 즉 문자열을 리턴하는, 그렇죠? 그렇게 현재 함수 헤더 부분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메인 함수 들여다 보니까요, str이라는 string 객체를 이용해서 이 문자열을 가리키게 했네요. 그러면 자, 이런 모양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string의 길이를 구해서 length라는 정수형 변수에 넣었어요. 이 길이가 지금 8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ength라는 변수에는 8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부령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256개의 배열을 만들어서 신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부령 배열이죠. 부울 형태의 자료형을 이용해서 값을 저장하게 되면은 여기에 초기값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초기값이 전부 다 뭐예요? 펄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펄스가 전부 다 초기값으로 들어갑니다. 요건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시면 사실 이 문제는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초기값이 항상 펄스로 주어진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체크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근데 호출하는데 보니까 여기 지금 str 그리고 sin 얘네들은 전부 다 주소죠. 그렇죠? 주소를 넘겨주고 얘는 정수형 값을 넘겨줬어요. 즉 이 값은 복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즉 주소가 복사되는 거고 값이 복사되는 거죠. 주소가 복사된다는 얘기는 이 주소 부분은 어떤 변형이 가해졌을 때 원본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인식하고 이 함수를 푸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체크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에 지금 주소가 전달되고 얘도 주소가 전달되고 여기 idx라는 이 초기값은 하나 뺀 거니까 length에서 하나 뺀 거니까 7이 전달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idx 값이 0보다 작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빈 문자를 반환하라고 했네요. 뭔지 모르지만 일단 가봅시다. 그리고 C라는 이름의 캐릭터형 자료형에 여기 str에서 이 idx 위치에 있는 문자 하나를 꺼내서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이 캐릭터 at이라는 이 함수는 여기 괄호 안에 주어진 위치에 있는 그 문자열 중에 하나를 꺼내서 일반 문자, 하나짜리 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str 안에 있는 이 idx, 이 idx는 7이죠. 그렇죠? idx 값이 7이니까 7번째, 즉 여기서 7번째 있는 곳에 글자 하나를 꺼내서 어디에 넣어라? C라는 캐릭터형 변수 안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idx라는 변수에는 7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이름의 변수에는 문자 D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 result라는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기억 장소에 체크라는 함수를 또 실행을 했네요. 보니까. 그렇죠? 즉 이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제기 함수가 되겠네요. 제기 함수. 이렇게 제기 함수가 발견되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제기 함수의 끝을 의미하는 조건이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if 문이 바로 제기 함수의 끝을 판단하는 그런 문장으로 쓰였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 여기도 주소인데 이번에는 idx를 또 하나 뺀 값을 전달했어요. 다시 말해서 얘는 계속해서 호출할 때마다 하나씩 빼는 거니까 얘 값이 처음에는 7이었다가 이제 6, 5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감소되겠죠. 그 0 하고 나서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되면, 그쵸? 마이너스 1이 되었을 때 0보다 적으니까 이때 비로소 아무것도 없는 빈 문자열을 리턴하는 거죠. 즉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 이제 제기 함수의 호출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때 넘길 때 뭘 넘겨준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넘겨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감을 잡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면 돼요. 자, 봅시다. 그러면 얘는 일단은 지금 값이 쌓이는 곳이 어디인지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result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값을 호출한 함수의 값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고 나서 여기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호출하면서 어떻게 값들이 변화되는지를 쭉 따라가 보시면은 실수하지 않고 금방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맨 처음 호출했을 때는 이렇게 호출했고 그 다음에 호출됐을 때는 이제는 IDX가 6 그리고 C에는 여섯 번째에 있는 즉 C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요. 역시 아직 리절트 값은 어떤 값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5가 될 거고 IDX가 계속해서 호출하는 거니까 여기서 한 값을 빼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몇 번째? 다섯 번째 있는 위치 즉 0, 1, 2, 3, 4, 5, 6, 7이니까 이번엔 B가 이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리절트는 아직 모르고요. 그 다음 또 호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4가 될 거고 변수 C에는 A가 들어갈 거고 리절트는 아직 몰라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C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리절트 값은 몰라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이 따라가 주면 돼요. 2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모르고 자, 그 다음에 1이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갈 거고 리절트 값을 아직 모릅니다. 자, 또 들어왔어요. 0 이번에는 A 그리고 아직 어떤 값이 반환되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뭐가 얘가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빈 문자가 리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까지 하고 나서 어디로 보죠? 리턴 했으니까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부터 이 아래쪽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이 부분을 만났어요. 자, 이 부분을 만났는데 여기 여러분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요.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되죠. 이게 어쩌면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일 수도 있겠네요. 자, 먼저 배열씬이라는 곳에 이 첨자가 문자예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문자가 저장될 때 실제로 이 아스키 값 자체가 저장이 된다는 거 이걸 생각하셔서 푸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스키 코드로 하게 되면 대문자 A는 65고 소문자 A는 97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이 문자 현재 문자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곳은 이곳이에요. 이곳에 있는 여기 A죠. A. 그러니까 A는 실제로는 A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아스키 코드가 97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즉 씬이라는 배열의 97번째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걸 다시 설명하면 씬에 97번째 있는 값이 그렇죠? 값이 낮. 즉 이 값의 반대를 평가해 보아라. 이 부분 안에서. 그렇죠? 지금 얘는 펄스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보면 0번째부터 쭉 가다 보면 97번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안에 있는 값은 현재 지금 초기 값이 얼마로 돼 있죠? 펄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의 반대니까 얘가 true가 되겠죠. 그렇죠? 즉 요 안에 있는 값이 펄스면 그 말하고 똑같죠. 이거는. 이 안에 있는 값이 펄스면 낫이니까요. 낫일 때 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값이 펄스인데 그것의 반대니까 true가 되는 거고 이 부문에서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true가 되면 이 부문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문자 위치에 있는 그 값이 거짓일 때 여기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위치에 있는 그 값을 뭘로 바꿔라? true로 바꿔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값이 true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이제 true로 바뀌었어요. true로. 자, 그리고 나서 뭘 해라? 현재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자하고 현재 결과값하고 기존에 있는 결과값이죠. 리절트는 합쳐서 다시 반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내가 받은 것은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뭘 합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자 A를 합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A만 이쪽으로 건너가는 거죠. 지금. 요렇게.
자, 그리고 나면 다시 또 반복이 되어져서 다시 또 여길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다시 건너 들어오는 거니까. 이번에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값이 뭐예요? B예요, B. B면은 여기 지금 98번째가 되겠죠. 사실 이 위치에 여러분이 아스키 코드 몰라도 돼요. 아, A가 있는 위치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여러분이 아스키 코드 값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은 배열 안에서 위치를 좀 파악하기 쉬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아스키 코드 값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아, 이거 A가 있는 그 위치라고 또는 B가 있는 위치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죠. 얘도 역시 기존에 F가 들어있을 거고 맨 처음이니까.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값이 F이면 얘를 true로 바꾸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true로 바뀌겠죠. true로. 그래서 true로 바꾼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값하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자하고 합쳐서 다시 이 값을 어떻게 해요? 반환하는 거예요. 리턴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자 B하고 A하고 더해 가지고 이쪽으로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A가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여기를 또 만나서 또 밑으로 따져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또 보니까 A예요. A. 이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은 A입니다. A. 여기가 C인의 A의 위치에 있는 값이 not이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이미 true잖아요. 그렇죠? true인데 이것의 반대는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예 실행이 안 되죠. 여기가 이미 true이기 때문에 true의 반대는 false가 되는 거고, 여기가 false라는 얘기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조건 자체가 false니까 이 아래 문장이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값만 그냥 그대로 위로 반환해버려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대로 이 BA는 여기로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화 없이 BA가 그대로 전달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부분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부분을 다시 만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자가 C죠. C가 있는 위치 값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 C가 있는 위치가 처음 등장했죠. 그렇죠? 맨 처음 등장했는데 어딘가 있을 거예요. 뭐 차례대로 하게 되면 여기가 뭐 99번째 되겠죠. 그럼 여기가 현재 지금 false잖아요. 그렇죠? 아까처럼 그 안에 있는 값이 false면 어떻게 해라? 얘를 역시 true로 바꿔라. 그렇죠? 얘도 지금 true고 다 true로 바꿨어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있던 값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자를 다시 합쳐서 리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번만 등장한 문자가 계속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문자하고 합쳐진 다음에 위쪽으로 계속해서 리턴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번에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C를 더해서 이쪽으로 옮겨지겠죠. 리턴하겠죠. 값을, 리절트 값을. 그러면 여기가 이제 CPA가 될 거고, 이번에 다시 A를 가지고 또 들어가요. A를 가지고 또 들어가는데 아까 이 A는 이미 true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이 값을 리턴만 하겠죠.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그대로 CPA로 건너오고, 이번에도 역시 보니까 여기가 B예요. 그렇죠? B인데 아까 B 자리는 이미 true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돼요? 그대로 리턴만 하는 거예요. 여기 실행하지 않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겠죠? CBA 올라가요. 또 여기 보니까 여기가 C네요. C면 똑같죠? 아까처럼. C 자리도 이미 true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값만 리턴해주면 되는 거죠. 다시 여기가 CBA가 올라오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번엔 여기가 D예요. D는 한 번도 출현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D 자리라고 한다면 뭐 100번째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제 true로 바뀌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문자를 여기다가 합쳐서 리턴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은 결론적으로 얘가 이쪽으로 맨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리턴될 때는 DCPA가 리절트 값을 남겠죠. 얘도 결국은 호출된 거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자기를 호출했던 곳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DCPA가 최종적으로 리절트에 전달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출력하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결과가는 어떻게 된다? DCPA가 출력이 될 거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재기함수를 푸는 방법은 뭐 복잡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재기함수는 반드시 이렇게 기본적으로 변화되는 값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끝을 판단하는 그런 조건문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변화하는 값들을 여러분이 잘 주목하면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255개까지 이렇게 막 만들었지만 이거 다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그 위치에 들어있는 이 값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만 여러분이 파악하셔서 아 이게 뭐 하는 거다라고 감을 잡으신 다음에 푸셔야지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나왔을 때 순간 당황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평소 때 야 문자는 실제로는 아스키 코드에 숫자 값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푸시면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것만 정확히 기억한다면 이 문자를 바로 여러분이 아 A가 있는 위치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이 조금 조심하신다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조금만 신경 써서 몇 번 재기함수 좀 연습하시면은 가볍게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재기함수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기함수도 항상 조금 눈여겨보시고 재기함수 푸는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